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5일 새롭게 시작하는 1월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도 없다.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자. 그만하면 충분하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라는 책 중에서 이 사진은 감사스마일 오랜 찐팬 달빛 여명님께서 이 사진하고 이 글을 저에게 새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 혼자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감스님들과 함께 공유하니까 정말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감스님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 신문 기사는 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28세 봉급자 환갑돼야 내 집 마련한다. 1991년도에도 집값은 비쌌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집값은 비쌌고요. 집값은 항상 비쌌습니다. 아주 과거에도 비교적 최근 과거에도 지금 비쌌고 현재도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집값이,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반토막이 되고 더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폭은 다 다르겠지만 서울과 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나라님도 이 주거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26년에는 꼭 주거 부분의 고민을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거는 지금 단지별로 왕십리 텐지 1차부터 도곡 엑셀까지 26개 단지를 갖다가 작년 1월에서 올 1월까지 변동액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적은 곳이 19%에서 많은 곳은 거의 45%까지 변동률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감스님들 이 표 보시고 이 단지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제 방송을 갖다 안 보실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저는 나만의 서울, 나만의 원픽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저는, 이런 단지들이, 물론, 이런 단지들을 갖고 계시는, 감스님들 혹시라도 계실 수 있겠지만, 부러울 수 있겠지만,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것을 갖다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더 노력해서 26년도에는 꼭 이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고 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처음부터 여기를 갖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베이스 캠프를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최고점을 갖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26년도에 꼭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서울 입구 폐쇄됐다. 서민 출입 금지 현금 부자 환영.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부동산 여러 가지의 이런 방향인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3기 신도시의 공공 임대가 거의 이제 35%가 넘어갈 것이다. 거의 50%가 될 것이고, 민간 분양도 거의 이제 쇼설 미추로 해가지고 임대랑 거의 섞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민간 임대 분양 아파트도 3기 신도시에 공급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인지도가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조만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올해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세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대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또 라이브 시간 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들 잘 투자하세요.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면 진짜 화폐 가치가 너무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 4,300조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0년 전에 1억이 현재 한 5천만원, 앞으로 10년 뒤에는 2,5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이것들을 명심하시고 진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나는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금이든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좀 뭐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똘똘한 두 채 정도는 충분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실거주하고 또 1주택은 또 미래를 대비해서 2주택 전략으로 가져가실 것을 저는 제안드리는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2주택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월별 휴일이 이렇게 많아요. 감사스마일은 주 6일 방송하고 감사스마일 찐팬 멤버십까지 일요일날 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진짜 이렇게 휴일이 많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리고 휴일도 멋지게 보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는 날 총 118일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재충전도 잘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일할 땐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응원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최근에 그 건강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성 뉴스지 코트에서 또 테니스를 했는데 정말 운동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감사스마일과 함께 테니스를 갖다 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감사스마일 2026년 첫 라이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6년 향동 부동산 시장 관망에서 정착으로 실거주 관점에서 본 현재와 선택 포인트를 감사스마일 찐팬이면서 또 감사스마일 협업부동산인 향동 바른부동산 박채희 대표님하고 오늘 오후 3시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서 계획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향동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창릉 신도시에 또 향동에 거주하시면서 창릉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 오늘 꼭 본방 사수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오후 3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올댓고향에서 보니까 대곡역 두산 2부 1단지가 국민평형이 8억 6천으로 신고가가 지금 달성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금액도 정말 착하다. 아직까지 뭐 9억도 안 넘어가고 10억이 안 넘어간 게 너무 의아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뭐 능공구탄 포함해가지고 대곡 역세권, 그 다음에 뭐 킨텍스, 그리고 창릉역, 연신내역, 여기 GTX A 역세권의 아파트는 지금보다 6월 27일이 지나면 더 큰 가격 상승을 보일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 올라가요 저에게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가격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작년 12월달, 작년 10월달, 작년 뭐 3월달, 재작년에 뭐 24년 12월달하고 비교를 했을 때라도 확실히 가격이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얼티메이텀님의 좋은 블로그를 2개, 그 다음에 또 신문기사 하나, 3가지를 가지고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이라든지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26년에도 정말 쉬지 않고 꾸준하게 감스님들께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가계매출을 눌러놓은 상태에서도 계속된 상승, 이건 뭐래도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 아닐까. 뭐 진짜 여러가지로 얼티메이텀님의 이런 인사이트는 정말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 방송 시간 때 얼티메이텀님과 오인섭님, 뭐 리틀백님, 빠숑님의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가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라는 이야기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걸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큰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상에서 총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할수록 생산성이 정체된 상황에서 재화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동성 증가 속도보다 생산성 증가로 생산물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되려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26년 혹은 2027년 실제 세상에서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생산력을 올리게 되면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도 물건의 가격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물가가 안정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필요도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29년 전후로 공급 과잉이 새로운 이슈가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그 전에
굳이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금리를 건드릴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주택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가계의 소득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물건 가격들은 생산성 증가로 하향 안정될 수 있습니다. 환율까지 안정된다고 하면 소비력은 더욱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즉 다시 말해서 주거는 2010년 전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수요 대비 급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정말 공급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공급은 제가 또 조만간 또 그런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26년부터 올해부터 28년까지 진짜 사상 최저의 수준을 또 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이돈이 증가하면 제한된 재화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을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희망해보고 2026년과 2028년까지 앞으로 한 3년은 굉장히 특별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 진입하면서 또 4차 산업혁명기에 또 진입하고 사실상 주요 경제권역들이 기술전쟁을 벌이는 시기이다 보니까 전쟁 중에 다른 논리들은 모두 무시될 수밖에 없고 무제한적인 돈풀기와 빚내기 모두 용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올해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게 많이 그 다음에 또 금리가 또 낮아지질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시거나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가계대출은 더 줄일 거라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가 현명한 26년, 27년, 28년을 갖다가 맞이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이어서 종이돈이 흔해지는 시대, 거품은 필연이 된다. 정말 이 블로그 포스팅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거를 2번이나 읽어봤는데 진짜 와닿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얼티메이텀님도 첫 집에 입주권을 매수한 것이 2009년이었다. 와, 저랑 이건 좀 같습니다. 저도 첫 집이 지금 2009년도에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받았던 게 첫 집이었는데 이때 보니까 서울 아파트 입주권을 갖다가 했는데 은평구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3억에 매수해가지고 내 돈 1억 5천과 대출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독립하면서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종이돈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근데 아쉽지만 저는 얼티메이텀님의 이런 인사이트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고 2017년도, 2018년도부터 이제 이런 인사이트가 생겨났고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이트가 더 증가해지고 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돈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결국 종이돈 가치 하락을 반영하게 됩니다. 더욱이 대출 역시 이자를 내더라도 실질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논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고 감사 스마일도 제 주변에 있는 뭐 군인 친구들이라든지 선후배분들한테 2012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진짜 그때 집값이 많이 썼었잖아요. 많이 사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가 부동산을 하니까 그리고 네가 집장만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라고 진짜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욕이란 욕은 정말 많이 얻어먹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욕을 갖다 많이 얻어먹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얼티메이텀도 마찬가지로 3년 뒤에 5년 뒤 10년 뒤에 자신은 타인처럼 대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몇 년 뒤에 자신의 본인이 맞지만 몇 년 뒤에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에는 저항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당장 내일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또 심지어는 몇 개월 후만 생각하다 보니까 몇 년 뒤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표시 가격이 바뀌어 있을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실제로 부동산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부동산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면 왜 이때 집을 갖다 안 샀어요? 라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 집을 보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1개월 전에 그 집을 직접 임장을 갔는데 그때는 8억이었는데 갑자기 8억 5천이 돼버리니까 더 사기가 힘들어졌다. 그런데 진짜 8억 5천에 못 사셨던 분들이 이제 9억 넘어가면 사게 되는 게 이 부동산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23년도, 24년도에 집 장만하신 분들 진짜 위너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25년도 상반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 집 장만하신 분들이 진짜 더 큰 그런 결단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6년에 아직
앞으로 또 26년 오지도 않았고 지금 남아있는 26년, 27년, 28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2026년 지금 이분이 이제 얼티메이터님께서 2026년 전에 이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현재처럼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화폐 가치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스님들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접 겪어본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조만간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지 순환 사이클이라든지 자산 가격 상승 사이클이 이번에는 꽤나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한 4가지, 5가지를 얼티메이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원유 가격의 장기 하향 안정이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진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갖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잡아갖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이제 이 석유 공급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에 지금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AI와 로봇의 생산성 증가입니다. AI가 본격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로봇이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기가 2017년 전후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생산성 혁명의 출발점으로 지금 해석할 수도 있고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 재화 전반에서 단위당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제한되는 환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입니다.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과정에서 추진되어 온 주요 권역별 생산시설 확충인데 2026년을 전후로 본격적인 가동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생산량 증가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 압력이 크게 완화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및 휴전으로 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들도 이것도 지금 참고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의 지정학적 프리미엄 축소라든지 두 번째로 곡물, 비료라든지 식량 관련 비용의 정상화 세 번째는 물류 해운 보험 비용의 하락 네 번째로는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농산품 가격과 AI 로봇이 만들어낼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의 현금은 어디로 흐를까요? 진짜로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환경에서 오히려 종이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선택의 기회비용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자산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해지하거나 일시적으로 파기하려는 경향 즉 주식과 코인에서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파킹하는 경향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지금 판단하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화 가격은 안정적인데 자산 가격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화폐에 대한 신뢰 구조 변화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와닿는 이야기를 지금 얼티메이텀님께서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은 제한된 수준에 머무르지만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레버리지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은 자산시장에 축적된 자금과 기대를 비정상적으로 키우면서 결국 사람들의 현재 상상 범위를 넘어서는 자산 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종이돈을 갖다가 보유하는 것보다 자산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종이돈이 흔해지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 26년이 원년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강하게 생각을 갖다가 받아들여 주시고 본인의 생각이 조금 헷갈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얼티메이터님의 이 블로그 글을 2번, 3번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수생투님의 블로그 서울 외곽에서도 신고가가 속속된다. 4년 만에 고점 넘긴 난지 등장이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블로그 포스팅에 했는데 이게 1월 2일 포스팅입니다. 그동안 집값 약세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노도강, 금강구, 그 다음에 은평구, 중랑구에 등등에서 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격 회복 조짐이 저는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여러 쪽으로도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람들이 가격을 갖다가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유동성 증가라든지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좀 늦추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 더 서두르고 있다. 또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전세금을 빼고 월세를 갖다가 조정하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26년도에 지금 1월 2일부터 4대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설 명절 전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더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작년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다가 6.27 대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잠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8월 전후로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진짜 연말에는 지금 대출을 아예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보고 실거래 최고가를 또 갱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디 감스님들만 아니라도 나만의 서울, 나만의 원픽에 꼭 매진하시고 종이돈의 가치가 진짜로 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하락할 겁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진짜 4,300조라는 돈이 시중에 풀려 있어요.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뭐 주식시장, 이래서 코인 이렇게만 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게 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고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과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찾아서 돈이 그쪽으로 몰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은 지금이라도 저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투자하셔도 되고 실거주하셔도 되고 GTX-A 역세권 아파트 관심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